퇴직연금 계좌를 한번 까보세요. 연평균 몇 프로 났냐? 2%일 거예요. 제가 1억 원을 넣었어요. 오늘 2%씩 하게 되면은 36년 뒤면은 2억이 돼요. 8%짜리는 36년 지나면은 16억이 가 있습니다. 8배 만들기, 10배 만들기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연평균 한 7% 정도, 안정형 같은 경우에는 서스테이블하게 꾸준하게 나온다. 위험 중립형 같은 경우에는 한 8.5% 정도 나오게 돼 있고요. 저희가 또 로보 어드바이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를 하셨듯이 이거는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호흡에서 뭐 연금이나 퇴직연금 뭐 이런 쪽에 적합한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퇴직연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부터 이거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실질적으로 극단적인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은 근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경우에 제 생활에 어떤 그 영위하는 생활 수준은 중상층을 영위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퇴직함과 동시에 인풋이 안 들어오잖아요. 인생은 중산층에서 급전직하한다는 얘기죠. 퇴직은 나한테 안 올 거야. 왜냐면 20대, 30대가 무슨 벌써 퇴직 걱정을 합니까? 50대가 걱정할 이야기고 그것도 50대 중후반 넘어가면은 당장 코앞에 다가오는 어떤 사건들인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무관심하고 관심도 없고 또 방치도 돼 있는 상태인데 조금만 아시면은 와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먼저 복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복리의 어떤 마법의 가장 종결자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워렌 버핏이라는 위대한 구루, 스승이 있죠. 워렌 버핏이 17살 투자할 때 주변에 소아과 의사인 캐롤 에인절이라는 어떤 그분은 저 친구 똑똑하네, 똘망똘망하네, 근데 믿고 투자를 했어요. 1957년도 57년도면 굉장히 오래전인데 $10,000, 지금도 $10,000면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 $10,000 갖다가 워렌 버핏을 믿고 투자 필로소피 운영을 믿어갖고 이제 투자를 맡겼죠. 그리고 2008년도에 계좌를 딱 깠어요. 까면서 완전히 뒤로 자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51년 정도 지났죠. 딱 보니까는 $10,000가 4억 7천만 달러. 몇 배가 불어난 건가요, 그러면은? 배수로 보면은 4만 7천 배. 4만 7천 배. 어쨌든 4만 6천 배인데 이걸 연평균으로 그냥 거꾸로 이제 계산해 봐요. 연평균 수익률은 이거 불가라는 표를 써야 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23%밖에 안 돼요. 연에 23%만 50년 투자하게 되면 4만 배 이상 나온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기대 수익이 너무 높게 안 잡으셔도 된다. 23%만 내도 연에 그렇게 50년. 저는 50년 이미 늦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계신 MZ세대 분들은 50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23%가 아니라 10%만 내도 된다. 퇴직연금 계좌를 한번 까보세요. 그러면은 연평균 몇 프로 났냐? 2%일 거예요. 2%가 난다고 치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2%에다가 뭐를 곱해버려고 71을 만들면 더블 가잖아요. 제가 1억 원을 지금 현재 여기 갈 때 넣었어요. 오늘 2%씩 하게 되면은 36년 뒤면은 2억. 근데 이게 2%가 아니라 4%로 계산해버리면 18년이 지나면은 또 2억이 돼요. 그러면은 8%짜리는 9년. 그러면은 제가 2%로 해서는 36년이 걸리는 2억이 4%로만 하게 되면 36년 뒤에는 4%짜리는 4억이 돼요. 자, 그러면은 8%짜리는 36년 지나면은 16억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8배 만들기, 10배 만들기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퇴직연금 수익률을 2%에서 8%까지만 올려도 나중에 받을 때는 8배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2억이 16억이 되는 거죠. 진짜 이게 복리의 마법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퇴직연금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그 수익률을 갖다가 1% 올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2%로 갖고 있으면 36년 뒤에 2억이 돼요. 근데 불과 2%, 단지 2%만 올려주면서 그 2억이 4억이 될 수 있고 16억이 될 수 있고 이게 매년 12%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여주면은 1억이 36년 뒤에는 60억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12% 이거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어느 해든지 까먹으면 안 돼.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퇴직연금을 8배 이상 불릴 수 있는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 이거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수익률을 높이려면 당연히 약간 좀 분산도 해야 될 거고 위험자산도 좀 담아야 될 거고 그래야 될 텐데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퇴직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연금 수익률 뭐 DC형, DB형, IRP형 다 10년 평균 수익률이 연평균 수익률이 2%예요. 왜 그러면 거꾸로 2%일까? 먼저 거기서부터 접근해 보면은 채권이 당연히 2%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 생각해 보면 변동성이 세요. 어느 한 해는 막 40% 먹었어요. 근데
2022년 보니까 24% 잃었어요. 그러면 거의 다시 빵이야. 그리고 또 10% 올랐어요. 다시 또 6% 빠졌어요. 빵이야. 한국 주식시장의 지난 20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이 2%입니다. 채권하고 뭐 크게 다를 게 없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뭐 내가 위험 자산에 넣던 안전 자산에 넣던 어차피 2%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2%가 나왔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극복해야죠. 약간 다른 상품으로 좀 우리가 분산을 해야 된다.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것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한국의 삼성자산 쪽에서 오는 코덱스나 타이거, 미래에셋자산의 타이거에 관련된 나스닥, 코덱스, 나스닥 선물 아니면 코덱스, S&P 500 뭐 그런 지수들. 그러면은 이런 쪽도 종목들도 좀 우리가 좀 담아내셔야 되는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골드 상품 같은 것들 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000달러 이상 올라가고 되는데 불과 10년 전 같은 경우에는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00, 1,400 그러면은 뭐 한 60, 70% 올랐잖아요. 그걸 갖다가 한 20년을 나눠버리면 3, 4% 이상 5%, 6% 나오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하기 쉽지 않죠. 이러여러한 자산들을 다 스터디하는 것 우리 연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AI 엔진들 같은 경우에 뭐 꼭 저희 것뿐만 아니라 AI 엔진들이 그런 데 굉장히 특화돼 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연금에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할 때 어떻게 분산을 하면 좋을까? 퇴직연금이라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놓고 보면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트라이크형으로 내가 이걸 갖다가 자산 배분을 할 거냐 아니면 난 센터백이다. 나는 수비의 중심을 잡을 거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하던가 아니면 난 리베로야. 나 왔다 갔다 해야 돼. 아니면 난 윙어야. 라고 놓고 봤을 경우에 당연히 센터백 같은 경우에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는 채권이나 아니면은 배당형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니자 그런 쪽으로 간다고 보면 안전 중립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채권하고 예금 상품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대략 한 55%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좀 공격적인 상품들 주식 상품 갖고 있는 것들이 어떤 지수 상품들 갖고 있는 것들이 한 26% 정도 갖고 있다. 그래서 안정형 같은 센터백 스타일의 운영하시는 분들은 현재 기준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 채권이나 안정형 상품인 예금 같은 경우에 한 55%에서 60%가 있고 나는 약간은 리베로야. 리베로라는 분들은 이제 조금은 좀 달라지겠죠. 채권이나 예금 상품이 이제 한 50% 언더로 떨어지죠. 한 45% 정도까지 떨어지는 대신에 조금은 공격적으로 가야 되니까 지수 상품은 26% 그대로 유지하지만은 나는 지수 말고 산업의 섹터 부분들은 더 가져갈 거야. 그래서 섹터 상품을 갖다가 한 18% 정도 더 가져가는 거죠. 아, 난 이거로 만족 안 해. 난 윙어야. 난 골드 넣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제 적극 투자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채권이나 예금 상품들이 40% 이하로 떨어집니다. 대신에 이제 다양하게 지수도 26%, 섹터도 17% 가고 있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 뭐 2차전지 테마라든가 그런 테마 같은 경우에 한 9% 정도 가져가게 돼 있고 나는 이제 꼴잡이야. 골만 넣으면 돼. 굳이 내가 뭐 채권을 가져갈 필요 뭐가 있어. 근데 퇴직연금은 룰이 있어요. 30%는 무조건 안전자산을 담아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30% 담아야죠. 그래서 예금하고 채권은 30%는 담아가야 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난 굉장히 자유롭게 공격적으로 할 거야. 그래서 지수 30% 가져가고 테마 같은 거 30% 이상 가져가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채권과 주식의 어떤 비중이 다름에 따라서 수익률도 당연히 다르게 나오고 위험도 다르게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말씀을 드렸듯이 센터백 같은 경우에는 안정중립형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한 7% 정도 안정형 같은 경우에는 서스테이블하게 꾸준하게 나온다. 또 재미있는 거는 이 7%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매월 지금 수익률을 보이는데 그 월간 마이너스 났던 경우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꾸준하게 적게 벌던 많이 벌던 계속 벌어가고 있다. 위험 중립형 같은 경우에는 한 8.5% 정도 나오게 돼 있고요. 근데 이거는 손실난 달이 조금 더 많긴 하네요. 그렇죠. 아무 봐도 이제 주식을 갖다 담는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크니까 손실이 좀 더 좀 많아지겠지. 이제 갈수록 손실은 많아져요. 손실은 많아지는데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리턴도 커지거든요. 나는 이제 윙어로서 가끔 골도 넣을 수 있고 그런 적극 투자인 같은 경우에는 8.5%보다 높은 9.2%까지 나온다. 나는 30%는 어차피 룰에 의해서 담을 수밖에 없지만 나머지 70%는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내가 좀 운영할 거야 라고 하는 공격 투자인 같은 경우에는 9.2보다 좀 높은 9.6까지 나온다. 그래서 9.6%로 앞서 뭐 저희가 보여드렸듯이 36년 투자하게 되면은 대략 한 40억대? 1억이 40억이 되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퇴직연금 계좌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2%다. 그러면 연평균 수익률이 2%다 그러면 조금은 고민을 하시고 조금은 2%보다는 4%로 좀 가라. 4%에 만족하지 마시고 6%의 대안이 있으면 6%, 8%
조금 어렵죠. 8%까지 한번 도전해 보셔라 라고 얘기하고 그 도전이 지금은 성과가 나오지 않겠지만은 향후 10년, 20년 뒤에 분명히 여러분들의 노후는 지금보다 더욱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핀릿의 김영진 대표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